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오늘 305조 재산세 지난번에 들어갔나요? 들어갈 차례인가요? 예, 재산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매매 등 거래 단계에서 부과되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 대한 입문 과정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보유하는 단계에서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부동산을 뭐 할 때?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인 취득세 그리고 등록면허세 관련된 내용을 살짝 살펴봤습니다. 그냥 맛만 본 거죠. 맛도 안 본 거고 그냥 슬쩍 보여만 드린 거고요. 자, 이렇게 취득한 이후 부동산을 이제 뭐 할 때? 보유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부동산을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와 국세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제일 먼저 지방세 쪽에서 재산세라는 것이 있고요. 그냥 여러분은 시험에서는 개별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없고요. 제목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국세 쪽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보유세 세 가지를 우리 다음 1년 내내 뭐라냐면 재산세, 지역자원세, 종합부동산세.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재지종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외운다고요? 재지종. 그래서 보유세 세 가지요. 그러면 여러분 항상 재산세, 지역자원세, 종부세인 재지종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돼요. 다만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인데 반해서 종합부동산세는 뭐다? 국세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좀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보유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재산세예요. 재산세. 참 얘는 세금인데 이름을 들어도 참 기분이 좋아. 죄송합니다. 안 좋습니다. 아니요. 재산세 낸다는 것은 그만큼 뭐가 있다는 얘기 여러분? 재산이 있다는 얘기잖아. 난 정말 내보고 싶어. 재산세 내보는 게 제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나도 한번 재산세 좀 내보자. 왜 안 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없어서 연병할. 예. 그래서 그냥 여러분도 재산세 많이 내시 바랍니다. 예, 여러분도 재산세 내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 안 내신 분도 계실 텐데. 자, 이때 이 보유세에서 여러분 대장이 재산세입니다. 대장이.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세 문제 정도 나오시면 돼요. 세 문제.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한 문제. 그래서 보유세에서 총 네 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만 그 해에 따라서 종부세가 거의 한 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 세 문제여서 우리 여기서 네 문제가 나왔던 것처럼 네 문제가 나오는 것처럼 보유세에서도 몇 문제 나온다? 네 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안 나왔던 적도 있어요. 최근에 한 번. 예, 그러나 평균에는 한 문제 그러니까 결국 세 문제. 또 특징이 자 재산세나 종부세나 무슨 단계에서 보유하죠 여러분?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거죠. 재산세, 종부세는 무슨 단계? 보유 단계. 그럼 얘 차이점이 뭐냐 그 얘기죠. 왜 보유하는데 재산세도 부과되고 종부세도 부과하느냐 그런 것을 물어보는 유형의 문제도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고 한번 책을 통해서 확인해 들어가겠습니다. 자, 재산세 의의가 있습니다. 의의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돼요. 자, 토지나 건축물이나 주택. 여기 밑줄 한번 좀 쳐주실래요? 토지, 건축물, 주택 한 줄로 좀 묶어주세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꼭 적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재산세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 그리고 별도로 주택을 별도로 구분한다는 게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뭐를 말하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일반적인 부동산인 토지와 뭐를 말한다? 건축물을 말합니다. 건축물. 그래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 민법세 배우셨던 여러분 협의 부동산이 토지와 정착물. 몇 가지로 구분해서 여러분? 두 가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동산 하면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우리 등기부 등본도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두 개로 나누죠. 그런데 어디로 오면 보유세로 오면 재산세로 보유세로 합시다.
보유세로 오면 부동산의 범위가 약간 달라집니다. 토지, 그리고 건축물, 그리고 주택을 별도로 구분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주택을 이 토지와 건축물에서 끄집어내갖고 얘는 따로 과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따로 과세한다. 그래서 보유세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 그리고 뭐를 별개로 구분한다 여러분? 주택. 원래 이 주택도 이 주택 부속 토지, 주택, 건축물을 포함되는 거지만 보유세에서는 주택을 별개로 끄집어내서 하나의 이 독립된 과세 대상으로 구분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토지, 건축물, 주택은 뭐를 말하는 거고 부동산. 그 다음에 밑줄 선박 및 항공기. 선박 및 항공기. 요거는 이제 기타 그러시면 돼요. 부동산과 기타. 그리고 여기까지가 재산세에서 말하는 재산입니다. 재산세에서 말하는 재산은 부동산인 토지, 건축물, 주택. 그리고 동산인 뭐 선박과 항공기죠. 선박과 항공기. 근데 여러분이 갖고 계신 우리 재산 중에서 뭐가 좀 빠져있죠, 여러분? 자동차가 없네, 자동차. 자동차도 요즘 큰 재산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자동차는 없어요. 왜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시피 차량을 보유하면 재산세라고 과세를 하지 않고 뭘로 과세하죠, 여러분? 자동차세라고 과세하잖아요. 그래서 자동차세라고 과세합니다. 그러면 재산세라고 과세할 때와 자동차세로 과세할 때 차이점이 있겠죠. 항상 우리 세법을 공부할 때는 묶을 때는 묶는 애들 간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있기는 개뿔 뭐가 있냐, 이씨. 그러면 안 돼. 묶을 때는 묶는 애들 간에 항상 뭐가 있냐면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공통점이. 구분할 때는 구분 애들 간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여러분? 차이점이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보세요.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이죠. 그러면 토지와 건축물을 뭘로 묶었죠? 그럼 얘와 뭔가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토지와 건축물을 부동산을 묶었을 때 얘들 간의 공통점은 뭐다? 부동성, 그렇죠. 부동성.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셨던 토지의 물리적 특성의 첫 번째가 바로 뭐야? 부동성 또는 위치의 고정성. 드러나 봤나? 네. 예. 그래서 얘들은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이죠. 근데 그럼 부동산을 다시 뭐와 뭐로 구분했죠, 여러분? 토지와 건축물을 구분했죠. 그러면 얘와 얘가 아니라 반드시 뭐가 있다? 차이점이 있다. 차이점은 뭐예요? 어떤 사람은 두 글자, 세 글자. 차이점이 두 글자, 세 글자 되나요? 묻어버렸어 그냥 그 학원에다가. 또 지금 비 오는 날이면 거기 가면 풀어줘 그럽니다. 토지와 건축물의 차이점은 뭐냐면 여러분 다 아세요? 여러분 물론 학기에서 배우셨습니다. 토지는 뭐를 가정하냐면 영속성을 가정하죠. 오예. 그러나 건축물은 영속성이 아니죠. 유한성이죠. 얘는 내용연수를 갖죠. 얘는 내용연수가 없죠. 그 이유는 얘는 영속성이죠. 즉 토지는 시간의 경과로 인한 물리적 멸실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영속성을 가정하죠. 맞나요? 그런데 얘는 내용연수, 연수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명을. 영원히 사용하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내용연수가 없고 얘는 내용연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감가상각 대상에서 어떻게 하고 배제되고 얘는 감가상각의 전용적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영속성, 얘는 유한성, 차이점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등기부도 나눠져 있죠, 여러분.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그래서 건물 등기부는 보존 등기도 나오고 멸실 등기도 나오는 거죠. 건물 새로 지으면 보존 등기, 없어지면 멸실 등기, 다시 지으면 다시 보존 등기. 근데 토지는 계속 가는 거죠. 제 말이 맞습니까? 네. 이러한 심오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항상 세법을 다른 것부터 똑같아요. 묶을 때는 분명히 묶는 데를 간에 뭐가 있다 여러분? 공통점이 있고요. 구분할 때는 분명히 걔들 간에 뭐가 있다? 차이가 있어요. 차이점이 없으면 구분할 의미가 없어져. 그러면 자 토지, 건축물 그리고 여기서 재산세에서는 뭐를 별도로 구분한다고요? 주택. 그럼 분명히 뭔가 차이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한 재산의 자 동그라미 칩시다. 자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유.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여러분. 보유. 재산세는 부동산이라는 재산을 뭐 할 때? 보유할 때. 누구한테 밑줄? 소유자. 그쵸.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온다. 소유자에게 얘는 또 특징이 뭐냐면
매년 부과합니다. 매년 계속적, 반복적, 정기적으로 과세는 무슨 세다? 보유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성격에 보시면 1번 보유세 있죠. 예, 얘가 보유세다라는 것은 시험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보유세가 재산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을 뭐 하는 단계에서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보유세라는 것이 재산세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가장 중요한 성격이 뭐였냐? 행위세였어요. 행위세. 취득이라는 행위가 있어야만 부과되는 거죠. 등기라는 행위가 있어야만 부과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무슨 세다 여러분? 행위세죠. 행위세. 그러니까 이런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에 대해서 몇 번만 과세하는 거죠 여러분? 한 번만. 그래서 이걸 뭐라냐면 이례죠. 근데 이 행위가 사람마다 발생 빈도수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언제 할지 몰라. 그래서 일시적, 우발적 과세죠. 이게 바로 취득세, 등록면허세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입니다.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어느 정도 한 2주차, 3주차 들어갔나요, 우리? 예, 그러면 각 과목별로 선생마다 다 특징이 있죠. 예, 다 있어요. 얘들도 다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재산세는 취득세는 무슨 세인데 반해서 행위세인데 재산세는 무슨 세다? 보유세다. 그러면 얘와 얘와의 분명히 또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보유세는 뭐냐? 얘는 특징이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매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리고 날짜가 딱 정해져. 정기적 과세. 이게 재산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이례적, 일시적, 우발적 과세죠. 취득세는 몇 번만 내는가? 한 번만. 그 취득이란 행위에 대해서 한 번만 과세하는 거죠. 다만 언제 과세하냐? 날짜가 정해져 있어? 아니, 취득이라는 행위가 일어났을 때 일시적, 우발적 과세죠. 근데 재산세는 이러한 행위가 있은 다음 뭐 할 때는 보유할 때는 한 번만 과세한다고요? 아니, 매년 계속해서 반복해서 아주 징그러 죽겠어. 매년 재산세 내라고 고준하려면 짜증나. 난 그게 싫어. 그래서 재산을 안 갖고 있어. 그래서 저희 집에 가서 저희 집사람한테 당신은 남편 잘 만나서 재산세 안 내는 걸 영감을 알아? 이거 싸. 그러면은 좋아하기는커녕 밥주걱이 날라옵니다. 저희 집은 뭐 밥주걱이 수시로 날라다닙니다. 예. 고무줄로 묶어놨어 밥줄을. 밥주걱을. 얘 여기다 딱 차놔요. 여차면 샥 던지면 휙휙휙 싹 피하죠. 이제 나도 이제 안 맞아. 하도 먹다 보니까. 그래서 얘는 매년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계속적, 반복적. 그리고 중요한 거 있어요. 얘는 딱 날짜가 어떻게 돼 있어? 예, 정해져 있어요. 요거하고 다른 거죠. 요런 차이점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재산세는 아무 때나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딱 어떻게 됐다? 정해져 있어. 그래서 얘는 무슨 과세 여러분? 정기적 과세입니다. 이때 이 정기적인 과세를 위해서 여러분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시간적 기준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 과세 기준일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보유세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바로 뭐냐면 과세 기준입니다. 근데 여러분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써져 있죠. 뭐 할 때? 재산세를 과세할 때 뭐? 기준에는 날짜다 그 얘기 여러분. 그래서 모든 보유세는 항상 과세 기준일 현재로 과세합니다. 보유세에서 절대 과세 기준이라는 말을 빼놓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결론 냅시다. 재산세는 보유세를 어느 날 현재로 과세한다고요? 과세 기준 현재다. 요때 여러분이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뭐를?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과세 기준일이 언제냐 그 얘기죠. 언제냐면 법에서 정해져 있어요. 이건 법에서 그냥 날짜로 특정 일자를 적은 겁니다. 이 날짜가 나와야 되는 어떤 법리적 이론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조세의 연평균화에 따라서 법에서 이 날짜로 과세를 하겠다 그렇게 정해지는 거야. 그게 바로 언제냐? 6월 1일 현재입니다. 이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반드시 외우셔야 합니다. 보유세는 어느 날 현재로 과세한다? 6월 1일 아주 기본입니다. 6월 1일. 이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외워야 돼 그냥.
근데 시험 보기 전까지도 잘 못 외우겠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라. 적어가는 방법 다 얘기해줘. 여러분이 가늘고 이쁜 뭐에 손가락에다 여기다 적어가면 돼. 6월 2일. 이게 바로 네일 아트 아니야. 제가 원래 네일 아트 창시자입니다, 여러분. 나 지금 고소해버릴 거야, 다. 여러분, 이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2016년도에도. 아무것도 아닌 기본 문제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 재산세는 어느 날 현재로 가자라. 어느 날 현재로? 6월 1일 현재야. 요거를 시험에서 어떻게 바꿨냐? 7월 1일로 바꾼 거야, 여러분. 그냥 답 맞으라고 세법 출제위원이 막 줘. 맞으세요? 그래도 싫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맞으라고 줘도 싫어. 그래서 결론 낼게요. 모든 보유세, 제지종은 어느 날 현재로 과세한다고요? 6월 1일 현재 시점으로 과세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얘는 한 번 내, 매년 내. 매년 내. 그러면 납세 문제가 매년 이걸 재산세를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하기가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귀찮아. 그래서 재산세는 여러분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해서만 불가징수합니다. 무슨 방법에 의해서만? 보통 징수 방법만으로 합니다.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와요. 이렇게 나왔네요. 다음에 지방세 중 보통 징수 방법만으로 과세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죠. 자, 취득세 등록물에서는 과세 방식이 뭐였죠, 여러분? 원칙이 뭐죠, 여러분? 신고 및 납부죠. 원칙이 신고 및 납부고요. 그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예외 뭐로 갔죠, 여러분? 보통 징수로 간 거죠. 기억나시나요? 예. 그러면 신고 납부를 누가 해야 되는 건데? 납세 의무자가 해야 되는데 법정 신고 기한까지 그거를 안 하면 이때는 과세관청이 친히 직접 세액을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줘? 고지서 보내주죠. 근데 여러분이 신고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액션을 취한 거죠. 안 한 거에 대한 뭐가 들어가야 돼? 제재가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에서 보통 징수를 가면 뭐가 반드시 쫓아온다? 가산, 세야, 금이야. 이게 또 뭐 돌비 시스템으로 들리네. 세, 금. 한 분은 가산세, 그리고 한 분은 가산금. 일단 찔러본다 이 얘기죠. 대답은 안 하면 뭐라 그러니까. 가산세. 자, 여러분. 법에서 신고하시오, 납부하시오라는 의무를 부과했을 때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부과하는 게 뭐래서? 가산세. 요 끝자가 달라요. 끝자.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에서 올라오면은 보통 징수라면 반드시 뭐가 쫓아온다 여러분? 가산세가 쫓아옵니다. 그런데 재산세는 신고 납부 자체가 없어. 오로지 무슨 방법이야? 보통 징수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재산세는 납세문제가 액션을 취한다. 과세관청이 액션을 취한다. 과세관청이 액션을 취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파악해서 그 재산에 가해돼서 재산세를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주는가? 고지서. 요게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바로 뭐냐면 핸드폰 요금. 여보세요? 응, 알았어. 그 안 주냐? 뚝 끊어. 하고 집어넣죠. 아우, 무지하게 바빠.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외국 사람이 보면 그렇대요. 한국 사람은 왜 이렇게 다들 바쁘냐? 뭐가 이렇게 공사 다 망해서 그냥 계속 이거. 여보세요? 알았어. 지금 가고 있는데. 모래세법인데 더럽게 짜증나더라. 야, 그 새끼. 그래서 그럼 그 다음 달에 뭐가 와요, 여러분한테? 고지서 날라오죠. 그걸 우리 뭐라고 그러는가? 보통징수. 통신사업자가 전화요금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고지서 보냈죠? 똑같이 재산세 누가? 과세권자가 재산세를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주는가? 고지서 보내준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 뭐가 못 나오냐? 가산세라는 말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재산세는 어떤 경우도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재산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무슨 말이 나오면 가산세란 말이 나오면 얘는 무조건 틀린 겁니다. 게임 오버.
그런데 뭐는 발생할 수 있냐? 가산금은 발생할 수 있어요. 뭐는 없지만 가산세는 없지만 뭐는 가산금은 발생할 수 있어요. 가산금은 뭐죠, 여러분? 납부 고지서에 적힌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아니했을 때 부게 되는 뭐예요? 요거는 연체료. 요거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금. 중개법에서 요걸 뭐라고 하냐? 우리 김성 선생은 과태료. 아직 중개법에서 과태료 안 들어갔나? 다른 과목은 뭐 하는지 알 수가 없어. 난 안 했대. 자, 이게 여러분 재산세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슨 세다 여러분? 보유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원칙이 재산세는 뭐다? 대물세. 근데 예외적으로 뭐가 있다 여러분? 대인세가 있다. 자, 요거 잘 보셔야 돼요. 갑이라는 사람이 갑씨가 A 재산도 있고요. B 재산도 있고요. C 재산도 있대요. 자, 요 사례를 통해서 대물세, 대인세 여러분 개념 이해하셔야 됩니다. 누구 명의로? 갑의 명의로 A 재산, B 재산, C 재산 몇 개 있다고 여러분? 3개. 아씨 부럽네요. 난 하나도 없는데 얘는 3개나 있어. 자, 그런데 얘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있고요. 우리 여기 노원구 맞나요? 네. 예. 자, 요것도 노원구에 있어요. 요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어요. 자, 그럼 대물세와 대인세를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대물세 그러면 큰 대자렸어? 대할 대자렸어, 여러분? 대할 대자렸죠? 대물세 그럼 이거는 뭐에 대해서? 물건에, 과세 물건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라는 얘기야. 그래서 대물세는 항상 무슨 과세에다 했죠, 여러분? 개별 과세. 과세 물건별로 무슨 과세 한다? 개별 과세. 그러니까 여기 재산이 지금 몇 개 있으니까. 그러면 이때 이 대물세라 그러면 사람을 봐라, 물건을 봐라. 물건을 보라는 얘기야, 물건. 물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과세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대물세는 여기 몇 개 나오는가, 세금이? 3개가 나온다는 얘기야. 다 누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갑이 갖고 있더라도. 이해하시세요? 그래서 대물세는 과세 물건 하나하나 세금을 따로따로 부과하라는 얘기야. 근데 대인세 그러면 대인세는 물건을 봐라, 사람을 봐라. 사람을 보라는 얘기, 사람을. 그러면 A, B, C 재산이 3개가 있지만 누구 명의니까? 갑의 명의니까. 갑의 명의니까 이때는 누구 명의로? 갑의 명의로 이걸 다 뭐해서? 합산해서 과세라고 얘기죠. 합산해서. 그러니까 대인세는 몇 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나오죠. 다 명의자별로 합산한 거니까. 요게 차이점이죠. 대물세는 물건별로 하나하나 따로따로 개별 과세하는 거고 대인세 그러면 누구에 대해서 과세하라? 사람. 그러면 A, B, C가 누구 거니까? 갑 거니까 갑의 명의 거를 어떻게 하라? 합산해라는 얘기입니다. 합해서 과세하는 얘기예요. 요게 대인세와 대물세의 차이점이에요. 구분되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재산세는 원칙이 뭐다? 대물세. 그러면 재산세를 때릴 때 노원구에 있다. 노원구에 있다, 여러분. 여기는 뭐 어디 있다, 여러분? 강릉에 있다. 그럼 대물세는 어떻게 하라? 다 따로 과세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외로서 무슨 세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 대인세가 있습니다. 그랬죠? 대인세는 누구별로? 사람별로? 무슨 과세라, 여러분? 합산과세라. 그래서 이거 다시 하면 얘는 개별과세. 얘는 무슨 과세? 합산과세. 그리고 합산과세. 그럼 반드시 무슨 세율이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누진세율이 나야 된다. 그 합한 금액이 크면 클수록 세율을 어떻게 하겠다? 높은 세율로 과세하겠답니다. 이게 대인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이 합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한 금액이 크면 클수록 그 큰 금액에 대해서 어떤 세를 때린다? 높은 누진세를 떼겠다. 12월 2일자로 국회에서 우리 소득세법이 개정돼서 통과됐어요. 아직 정부는 넘어오지 않았는데 정부로 이송되지 않았는데
그 내년도 개정세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소득세 세율이 인상됩니다. 지금 현재는 소득세 세율이 최저 6%부터 출발해서 15%, 24%, 35%, 38% 그래서 5단계 초과 누진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억 5천만을 초과하면 소득세 과표가 1억 5천만 초과하면 지금 무조건 최고세를 몇 프로 때리면 38% 때립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한 단계를 더 올립니다. 그래서 5억까지만 38%고 5억을 초과하면 40% 세율을 때리겠다 이거 법이 개정됐어요. 이건 여러분 시험에 곧바로 반영되는 겁니다. 예전엔 1억 5천만 원만 초과하면 무조건 몇 프로 세율을 때리는데 38%인데 이제 내년부터는 1억 5천만 원 초과해서 5억까지는 38%, 5억을 뭐하면 초과하면 그때는 그 초과하는 세율은 40% 때리겠다. 세율이 어떻게 된가? 높아진 거죠. 근데 세율이 높아졌어도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 여러분이 실제 소득세 낼 때 영향을 받냐 안 받냐가 나는 안 받아. 그래서 최고세 올려라 막 올려라 그래. 더 때려 더 때려. 나도 한번 40% 소득세 맞아봤으면 좋겠어. 워낙 10번 맞아봤으면 좋겠어. 여러분은 맞고 싶어요? 안 맞고 싶어요? 맞고 싶어? 때려줄까? 그래서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대인세는 과세표준되는 금액을 이걸 다 뭐해서? 합산해서 합산한 금액이 뭐하면? 크면 그만큼 큰 만큼 무슨 세율을 때리겠다? 높은 세율을 때린다. 이런 계단형 형태를 뭐라 한다 여러분? 누진세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재산세는 원칙이 뭐야? 대물세야, 개별과세야. 그래서 비례세를 정하는 거 원칙인데 예외로 무슨 세도 있다 그러면 대인세도 있다. 에이. 분필 이거 짠 거 넣지 마. 선생님이 짧다고 분필까지 짜고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뭐가 있다 그러면 대인세가 있다. 그러면 대인세로 과세하는 게 뭐가 있냐? 여러분이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목이 딱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세에서 이렇게 합산 과세하는 거는 합산 과세나 대인세는 딱 두 가지만입니다. 별도 합산 과세 토지와 종합 합산 과세 토지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써져 있죠. 뭐라고 써져 있어요? 합산 과세하는 토지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 합산 과세라는 걸 어떤 거냐라고 여러분이 굳이 외우실 필요 없다고. 제목에 써져 있으니까. 그래서 재산세에서 대인세로 합산 과세하는 것은 몇 가지다? 두 가지. 종합 합산 과세 토지, 별도 합산 과세 토지.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얘는 써져 있다고. 뭐라고 써져 있다고? 합산. 그러면 요 말이 없으면 다 뭘로 과세라는 얘기야? 대물세로 과세라 그 얘기죠. 반드시 내년 시험에 나옵니다. 이런 것이 재산세의 가장 중요한 팁이다. 다만 거기 과세권자를 잠깐 보시면요. 재산세 과세권자는 납세제를 관할 자 밑줄 들어갑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밑줄 좀 쳐주세요. 시장, 군수, 구청장. 취득세는 누가 부과하는 지방세였죠, 여러분? 누가 과세하냐고요, 취득세. 알았어. 취득세는 전형적인 도세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랬는데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그래서 취득세는 전형적인 뭐다고요? 도세입니다. 그래서 서울은 누가 부과한다고? 서울특별시장. 경기도 의정부시 하면 누가 부과해서 과세권자 되는가? 경기도 도지사.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어디 갔다 왔어요? 광역시. 그럼 어디가? 광역시장이 부과하는 지방세죠. 그런데 재산세는 누가 부과한다고 여러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방세가 바로 재산세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밑줄 쳐놨어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재산세는 누가 본다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합니다. 그러면 여기 잠깐 보실랍니까? 여기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강남 그랬죠? 그럼 재산세는 A재산 누가 과세권자가 되는가? 노원구 구청장이죠. B재산에 대한 재산세 누가 과세하는가? 노원구 구청장이죠. C재산은 누가 과세하는가? 강남구 구청장입니다. 그러면 항상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디 있는 것만 과세냐? 자기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것만 과세하죠. 그러니까 노원구 구청장은 어디 것만 과세한다는 얘기야? 노원구 것만. 강남구청장은 어디 있는 것만? 강남. 그러면 대인세를 하더라도 합산 과세하는데 어디 것만 합산 과세할 수 있는가? 노원구 것만 합산 과세할 수 있는 거죠. 왜? 강남구 거까지 합산 과세하면 강남구청장은 먹어 못 먹어? 못 먹잖아. 이거 누가 먹어야 되는 건데? 강남구청장인데 대인세니까 이것까지 ABC 합산해서 과세하면 강남구청장 못 먹고 누가 먹는 거다? 노원구청장이 먹죠? 그러니까 항상 재산세는 무슨 과세하더라도 합산 과세더라도 이 합산 과세는 어디 안에 있거만 동일한 시, 군 또는 어디 안에 있는 것만 구 안에 있는 것만 합산 과세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재산세는 졸지 마시고 벌써 전에 지금 기도할 시간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분한테 가봐야 그분은 몰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재산세는 누가 부과한다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렇기 때문에 합산 과세하더라도 합산 과세단 지역은 어디 안에 있는 것만? 시, 군, 구 안에 있는 것만. 그러니까 노원구 구청장은 어디 것만? 노원구 것만 합산 과세하는 거죠. 누구 명의를 하더라도 갑의 명의라도 강남구 거는 노원구청장이 과세할 수 없죠. 이건 누가 먹는 거니까? 강남구 구청장이죠. 그러니까 재산세는 과세 단위 지역이 어디다? 시, 군, 구 단위다. 그럽니다. 시, 군, 구 단위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한다. 그러면 합산 과세가 돼서 높은 누진세를 적용하는 걸 피하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아니. 자, 같은 시, 군구 안에서만 합산돼서 높은 누진세로 과세가 되죠? 그러면 합산 과세돼서 높은 누진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시, 군구를 달리하면 되는 거죠. 하나는 강남구, 하나는 서초구, 하나는 송파구, 하나는 노원구, 시, 군구를 달리하면 그 재산의 가액이 크더라도 합산 과세할 수가 없죠. 왜? 재산세는 합산 과세 단위 지역이 어디니까? 시, 군, 구니까. 그럼 이렇게 시, 군구를 달리하면 합산 과세 의미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분산한다고. 재산이 있는 사람은 뭘 있어야 분산하지, 스키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난 맞고 싶다, 씨. 저 같은 케이스죠. 난 분산 안 해, 있으면. 그냥 때려. 내고 싶어, 정말. 그래서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재산세는 어디다냐? 시, 군구. 그러면 시, 군구를 달리하면은 합산 과세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빠져나갈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과세관청은 이걸 또 용납을 해 안 해? 안 하겠지. 빠져나가는 걸 못 빠져나가야 되죠. 그럼 이거를 시군구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전국을 단위로 하는 거죠. 전국을. 어디를 단위로? 전국을 단위로 해서 합산 과세하는. 이게 바로 뭐냐?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을 단위로 하니까 지방세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국세가 되는 거죠. 국세. 네가 시, 군구를 달리해 분산해서 갖고 있다? 그걸 전국을 단위해서 합산해서 가져야겠다 라고 해서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는 전국을 단위해서 합산 과세하겠다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재산세가 높은가 종부세가 더 높은가? 종부세가 더 높은가? 재산세는 재산이 있기만 하면 다 내. 그러나 종부세는 재산이 있다고 해서 다 내는 것은 아니야. 누구만 내? 고액이죠. 이 종부세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 한해서만 낸다. 고액.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여러분은 재산세를 내는 분하고 친하게 지내셔야 될 뿐만 아니라 종부세를 내는 분은 저 같으면 저는 인생을 맡긴다. 내 인생을 좀 걷어가라. 요즘은 자꾸 이제 강의도 힘들어지고요. 쉬고 싶어. 그래서 제 꿈이라면 저희 집사님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해갖고 공인중개사 사무실 오픈하면 나는 그냥 셔터만 내려줬다 올려줬다 그게 하는 게 꿈이야. 인생의 목표. 내가 데려다 줄게. 씨. 그 낮에는 자다가 씨. 문 내린다 그러면 예 사모님 하고 가갖고 문 딱 내려주고 가시죠. 그런 게 내 인생의 목표인데 씨. 배우자를 잘못 만나갖고 이놈의 인간은 맨날 잠만 쳐자니 할 줄 아는 건 자는 것밖에 몰라.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 좀 하라고 책 갖다 주면은 다 민법 첫 페이지 딱 보더니 딱 덮어. 그러더니 아 이건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대. 애매가 네가 갈 길이 어떤 길이냐 이씨 물어보고 싶어 정말. 그래서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렇게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여러분들 보면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하다 생각하고 난 정말 업고 다녀. 내가 우리 집사람이 이거 공인중개사 공부다 업고 다니다 내가. 비록 내가 다리가 짧아서 다리가 길지 끌려 하는 있더라도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 아저씨가 업고 다니죠? 안 업고 다녀? 왼수 같은 놈. 아, 잘하시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그래서 여러분 요 대인세 성격 요 개념 좀 어떻게 잡히십니까? 그 종부세 개념하고 좀 구분되십니까? 예, 이런 개념을 좀 잘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납세무자 봅시다. 자 재산세는 과세권자 누구랬어요 여러분? 시장, 군수, 구청장이랬죠 여러분? 예. 근데 그러면 상대방은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자 별표 3개 납세의무자는 정말 우리 재산세에서 여러분 단골손님입니다. 단골손님. 감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여기다 표시해놓고 제가 시험에 나온다라는 거 표시 잘 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시험 끝난 다음에 정말 제가 얘기했던 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맞춰보는 재미도 솔솔해요. 합격자 모임 가면 합격생들은 항상 그럽니다. 어머 교수님이 1년 내내 강조했던 거 시험에 다 나왔네요. 교수님이 시험 문제 내셨나요? 근데 안 되신 분은 저한테 그래요. 이 스케 네가 지금 하나도 안 나왔다 이 스케야. 그 똑같은 강의로도 학교생은 다 나왔다는데 안 되신 분은 하나도 안 나왔다. 나 알 수가 없어. 미스테리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납세문제는 재산세에서 가장 시험의 출제 빈도수가 제일 높습니다. 그냥 여러분 나온다 생각하셔야 돼요. 나온다. 그러면 자 재산세 납세문제 누구냐? 우리가 방금 세법의 당사자는 과세권자와 납세 의무자다 그랬어요. 근데 재산세는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납세부자한테 뭘 보내준다? 고지서를 보내준다. 그래서 이거 우리 뭐라 했어요, 여러분? 보통 징수 방법이다. 그럼 이때 재산세 과세권자는 누구다 했어요, 여러분? 시장, 군수 또는 누구? 구청장입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재산세는 결론 누가 먹어라? 시장이나 군수 또는 누가? 구청장이 먹어라. 그러니까 지방세는 법에서 누가 먹을 건지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취득세는 누가 먹어라? 도지사가 먹어라. 그 대신 뭐는? 재산세는 누가 먹어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먹어라. 그 얘기죠. 아주 현명하죠. 저도 집에 돈 갖다 줄 때 그럽니다. 이거는 집에 갖다 준다. 그러나 이거는 내가 먹는다. 자, 그래서 재산세는 누가 부과한다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니까 과세 단위 지역이 어디야? 시, 군, 구. 그래서 합산 과세더라도 그 합산 과세 단위 지역은 어디로 한정한다? 시, 군, 구 단위로만 합산한다. 그러면 납세의무자는 누구냐? 자, 보유세는 항상 어느 날 현재? 과세 기준일 현재. 즉 어느 날 현재? 6월 1일 현재. 자, 보유세는 누가 낸다고 그랬죠, 여러분? 소유자가 납세의무자 냅니다. 모든 보유세는 항상 누가 내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자가 내는 겁니다. 소유자가.
취득세는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가 내는 세금이고 등록 면허세는 등록을 받는 자가 내는 세금이라면 보유세는 누가 내는 거다고요? 소유자. 이게 보유세의 납세의무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현재요? 이게 무슨 날이에요? 과세 기준일. 근데 앞에 뭐가 붙으면 상이 붙으면 무슨 상이 붙는다 그랬죠, 여러분? 상이 나오면 무슨 상이라서 무조건 사실상. 손님 상 들어갑니다. 그럼 무슨 상이랬어요? 사실상. 근데 사실상이 확인이 안 되면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어디 가기는 집에 가야지. 사실상이 확인이 안 되면 어디로 간다 그랬어? 그 다음에 공부상으로 간댔죠. 이걸 무슨 과세 원칙이랬죠, 여러분? 실질과세 원칙이랬는데. 드러나봤나 실질과세? 세법에 내지 않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한 경제적 실질과 법률상 형식이 다르면 그때는 뭐에 따라서? 실질에 따라서 과세하시오. 따라서 손님 상 나옵니다. 그럼 무슨 상 찾고? 사실상. 근데 사실상이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가? 공부상. 그래서 제가 상의 순서를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에는 무슨 상이야? 사실상. 그래서 식당 가서 사실상 주세요. 그랬더니 주인 아줌마가 다 떨어졌대. 그때 어쩔 수 없어. 어디로 가는가? 공부상. 요 상의 순서 꼭 지키셔야 합니다. 시험 이거 나와. 시험은 여러분들 이거 물어보다니까 사실상이냐 공부상이냐 이거 찾아보라고 나와 시험에. 연병을 시험에 이렇게 하니까 다음 중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저는 다음 중 설명이 틀린 거, 그 사실상과 공부상을 출제는 뭐 해놓고 뒤섞어 놓는 거죠, 막. 이거야. 그러면 6월 1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의 개념을 좀 여러분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5월 28일 날에 갑이 을한테 매매로 인해서 소유권이 이전되고 이날이 잔금 지급일이었어요. 며칠이? 5월 28일이 갑으로부터 을에 매매했다는 잔금 지급일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보유하고 있다가? 을이 보유하고 있다가 병한테 해피하게 상속을 해주고 가셔요. 언제냐? 7월 2일자.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거죠. 어떻게 나와요? 다음 중 재산세 납세의무자 누구냐? 갑이냐? 을이냐? 병이냐? 아니면 갑을 병의 보유 기간별 안분 계산하느냐? 우선제 만드는 거죠, 뭐. 자, 시험에 나왔네요. 여기서 재산세 납세의무자 찾으래. 갑을 병인지 보유 기간별로 안분 계산하는지. 자, 여기까지 누가 갖고 있는 거고? 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구? 을. 여기부터는 병. 그러면 이때 이 갑을 병 중 재산세를 내야 할 사람은 누구냐 그 얘기야. 이게 몇 년이야? 2016년 합시다. 2016년. 이게 실제 기출문제입니다. 이게 사례 문제로 나온가? 요 사례 제시해놓고 올해 2016년도 재산세 납세 문제 누구냐라는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은 갑을 병 중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감 잡으셨죠? 누가 내야 되는가? 왜 을이 돼야 되는가? 응? 그렇죠. 6월 1일 현재 이 소유자가 누구냐만 찾아내면 되는 거죠. 이 날이 어떤 날이니까? 재산세를 때릴 때는 어떤 날 현재로 때려라 무조건? 6월 1일 현재로 때려라 그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은 당해년도에 소유권이 몇 번 변동됐느냐를 고민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여러분은 소유권 변동은 고려할 필요 없어요. 그냥 딱 어느 날 잡고 6월 1일 잡고 그날 현재 소유자가 누구냐만 찾아면 되죠. 그럼 요 사례 따르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는 누구야? 을. 따라서 당연히 그 재산세 납세면 누가 되는 거예요? 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야, 개뿔. 얼마나 쉬워. 뭐 어려운 게 뭐 있어, 지금. 요거 시험에 낼까요, 말까요? 나오라고 해요? 아니, 얘기하면 내가 전화하고. 왜냐면 출전이 마음과 제 마음은 거의 뭐 차이가 없어요. 아, 내가 이거 내고 싶다 그러면 네, 또 출전 또.
까불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 낼게요. 모든 보유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어느 날 잡고 6월 1일 잡고 그날 현재 누구? 소유자만 찾아내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요 사례에 따르면 요 매매는 우리 다른 거 고려하지 말고 재산세만 측면에서 재산세만 고려할 때 누가 잘한 거죠? 매매를? 재산세를 안 내려고 하고자 할 때 여기서 누가 잘한가? 갑이 잘한가? 을이 잘한가? 갑이 잘한 거죠. 갑은 어차피 내가 올해 뭐 할 계획이라면 매도할 계획이라면 언제 전에 파는 게 낫다는 얘기야. 6월 1일 전에 파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럼 거꾸로 누구 입장에서 본다면 매수자 입장에서 본다면 사더라도 올해 매수 계획이 있더라도 언제 사는 게 좋은가? 6월 1일 이후에 사는 게 좋은 거죠. 맞나요? 이해하시죠? 지금 뭐 얘기하는지. 그러면 내가 올해 불가피하게 재산을 갖고 있던 재산을 매도할 계획이라면 6월 1일 전에 팔아라. 거꾸로 매수할 계획이 있다면 6월 1일 이후에 사라. 이해하시죠? 예. 그러면 이때 요 사례에 따르면 누가 잘한가? 갑이 잘했죠. 어차피 팔 거라면 언제 전에? 6월 1일 전에 팔고 자기는 뭐 하는가?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면 5월 28일 날에 누가 소유권자가 돼서 제가 요 잔금 지급이란 말을 왜 했을까요? 을이 이날 현재로 뭐 했다는 얘기야? 취득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을이 며칠만 참았어도 잔금 지급일을 조금만 뒤로 미뤄서도 안 내도 내야 할 재산세를 내게 되는 거죠. 그럼 을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뒤집어지죠. 공인중개사가 원망하겠죠. 네가 나한테 이런 얘기만 좀 해줬어도 내가 잔금 지급을 뒤로 살짝만 미뤘어도 내가 재산세 안 내는 건데 공인중개사 네가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해줬잖냐. 그러면 그러셔야 돼요. 공인중개사한테 많은 걸 요구하지 마세요. 특히 세금은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뭐 얘기해요? 민계공 한번 해볼까요? 개불 민계공은 또 민법 물어보면 그냥 뭐 하면 돼? 법무사 소개시켜주면 되고. 뭐 다른 거 있어. 자, 그래서 6월 1일 현재 소유자 누가요, 여러분? 을. 근데 요즘 사람은 나만 똑똑해? 다 똑똑해? 다 똑똑해요. 다 똑똑해요. 어리숙한 사람이 없다, 세상이. 여러분도 똑같아요. 다 똑똑해요. 옛날하고는 달라요.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냥 했어. 그냥. 예, 선생이 시키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하세요. 그럼 네가 뭔데? 무서워요, 요즘은. 말 한마디 잘못해도 그냥 공격 들어오고 그냥 스켜. 자, 그러면 을이 여기서 액션을 취하는 어떤 액션을 취하면 될까요? 우리 내고 싶지가 않아. 이날 현재 소유자란 걸 여러분은 뭘 보고 판단하죠? 과세관청은? 6월 1일 이제 소유자라는 걸 뭘 보고 판단하냐고 과세관청은. 자, 이 부동산 소유자가 6월 1일 이제 소유자가 누구냐라는 걸 뭘 보고 판단하냐고. 등기부 보고 판단하죠. 등기부. 등기부 어디 보고 판단해요? 표지부 갖고 울고. 갖고 뒤지면 되지. 그러니까 을이 뭘 안 하냐? 6월 1일 현재 등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 나도 버텨보겠어. 자, 아주 또 새로운 조건 나옵니다. 뭐를 안 했다고요? 어느 날 현재요? 6월 1일 현재 등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뭐를 안 하니까? 등기를 안 하니까 이로 인해서 6월 1일 현재 누구와? 사실상의 소유자와 공부상의 소유자가 같아져요? 달라져요? 달라지죠. 공부상은 누가 됐고요? 사실상은요? 근데 이게 달라졌죠. 그럼 자, 시험에 이렇게 나오네요. 이러면 누굴 잡느냐? 공부상과 사실상 다르면 누굴 잡아라? 그래서 원칙이 사실상 얘를 잡아야 된다고. 얘가 원칙이다고. 무슨 과세 원칙?
실질 과세 원칙.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란 걸, 을이란 걸 과세관청이 알아 몰라? 알아 몰라? 모르죠. 뭐를 안 하니까? 등기를 안 했으니까. 공부상 계속 누구 면에 잡히는가? 갑이 오르죠. 그러니까 과세관청은 누구 거로 보는가? 갑 거로 보죠. 갑 거로. 아씨, 갑 올해 재산세 안 내려고 미리 팔았는데 이 을이 매수 등기를 이전 등기를 안 해서 계속 얘가 잡혀 있는 거죠. 얘 갑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뒤집어지죠. 안 내려고 살짝 6월 1일 전에 팔았는데 매수자가 뭐를 안 해갖고 등기를 안 해갖고 공부상에 계속 자기 면으로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세관청은 누구 거로 보는가? 갑. 그럼 아무나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갑한테 뭐가 부과돼? 재산세가 부과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기까지? 네. 그럼 너 내기 싫으면 어떡하냐? 6월 10일까지. 6월 10일까지. 이게 내게 아니라 누구 거라고? 을 거라고. 매매로 인해서 매매 계약서 등을 첨부해서 이게 을한테 넘어갔다라고 말하는 얘기야. 신고를 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걸 공인중개사인 여러분이 얘기해 줘야 돼. 갑한테는 이 얘기를, 을한테는 이 얘기를. 그래서 고객이 알지 못하는 정보를 자꾸 제공해줘야 고객한테 수수료를 받을 때 고객이 해피한 마음으로 수수료를 주겠지. 근데 고객이 더 똑똑해. 왜 더 똑똑해요? 오기 전에 다 사전조사하고 오거든요. 여러분도 생각해봐. 뭐 물건 살 때 이미 사전조사해 안 해? 해. 네이버 다음 뭐 포털 사이트 다 들어가면 다 나와. 그래서 자기 거에 해당된 것만 딱 자기는 조사해 갖고 공인중개사한테 그것만 확인 받으면 되는 거야. 근데 공인중개사는 그렇게 깊숙이 안 들어가. 사무실만 지키고 있잖아. 뭘 물어봐. 자꾸 물어봐 고객은. 아이씨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맨날 얘기만 해. 그래서 결론. 시험은 바로 이거죠. 누구냐? 그럼 만약에 신고를 했대. 누가? 갑이 6월 10일까지 소유권 변동 신고를 했대. 그러면 납세물이 누가 되는가? 그때는 누가 되는가? 을. 왜? 신고를 했으니까 사실상의 저가 누구라는 걸, 을이라는 걸 시장 군수 구청장 알아볼라. 알게 되겠죠. 근데 안 했대. 안 했대. 안 했대 신고를. 누가? 갑이. 그러면 이때 납세물이 누가 되는가? 누가 되는가? 그럼 여기 좀 갑이 내느냐? 을이 내느냐? 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에 이거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아, 시험에 뭐가 나온다는 거 다 가르쳐 주는데도 그래. 외워낸 건 여러분이 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을이 될지 갑이 될지는 뭘 확인해야 된다고? 신고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신고 여부. 근데 무조건 사실상 공부상 외워놓고 출전 여기 조건을 가지고 장난치는데 이 조건을 안 보고 그냥 사실상 공부상 그냥 단수 무식하게 외워놓고 이 스키야 네가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지 않냐. 왜 난 세법 풀 때마다 틀리냐. 아, 이 조건을 봐야지. 조건을. 이게 시험 문제 여러분. 결국 이러한 사태가 발생이 되면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뭘 따져서 6월 10일까지 공보상의 소유자의 소유권 변동 신고 여부를 확인하셔서 신고를 하면 누구고? 사실상 을. 신고를 안 하면 공보상 갑이 된다.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 중에서 난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진짜. 하도 어려워갖고. 그런 분 있으면 혹시 난 모르겠어. 하나도. 그건 세법을 모르는 게 아니야. 요게 바로 여러분 305쪽에 나와 있는 의제 납세무자 있죠 여러분? 네. 예, 걔가 그렇게 단골 손님이다. 종류가 1, 2, 3, 4, 5, 6, 7 있죠? 네. 여러분 입장에서 외우기가 어렵지만 출전 입장 거꾸로 문제 만들기가 쉽죠. 여기서 하나씩 조건만 바꿔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틀린 거 찾아봐라. 맞는 거 찾아봐라. 그렇게 문제 내면 돼. 그러니까 출전 입시에서 문제 내기가 너무 쉬워. 납세 문제. 별표 3개 시뻘겋게 1교시에 배운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내년 까놓고 봅시다. 2017년도에 우리 부동산 세법에 재산세 납세 의무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나왔는데도 틀렸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 책임이죠. 자, 그 다음에 305조. 과세 대상 있죠, 여러분? 토지와 뭐죠, 여러분? 기타, 토지인, 죄송합니다. 부동산과 기타 있죠? 여긴 조금 10분 쉬었다 들어가기로 하고요. 저 1교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납세의무자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겠습니다.